자, 이렇게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는 허반석의 고수익 작전 리포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증권가 리포트들 허반석 전문위원이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IR 분석의 신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금요일은 이번 주에 있었던 리포트들 다시 한번 리뷰해드리는 시간인데, 자, 오늘의 리포트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네, 이번 주 리포트 리뷰입니다. 이번 주는 반도체 업종 리포트 함께 짚어봤고요. 삼성전자, ISC, 그리고 원익 IPS까지 종목 리포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산업과 섹터에 대해서 리포트를 가능한 한 살펴보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화요일 삼성전자, 수요일 ISC, 목요일 원익 IPS까지 살펴봤는데요. 반도체 쇼티지, 공급 부족, 그러면 반도체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파운드리, EUV, OSAT, 과연 무엇을 뜻하는 단어인가? 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라고 불리는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구분을 해볼 수 있고, 메모리 반도체는 말 그대로 메모리, 저장하는 장치죠. D램, 낸드 플래시로 구분되고요. 시스템 반도체라고 불리우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저장을 빼고서 정보 처리나 해석, 그래서 컴퓨터에도 들어가고요. 어디든 들어가는 중앙 처리 장치 CPU,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AP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보다 약 2배 정도 훨씬 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분류를 또 해봤습니다. IBM, 종합 반도체 회사죠.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 그리고 인텔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팹리스라고 하면 자체 브랜드를 가진, 그리고 설계와 판매를 하는 기업. IP는 자체 브랜드가 없는 설계만 하는 기업입니다. 팹리스의 대표적인 기업들로는 퀄컴이나 엔비디아, AMD 등이 있고요. 이제 설계를 했으면 제조를 해야 됩니다. 생산을 해야 되는데 설계 도면과 생산 도면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디자인 하우스가 제조용 설계 도면을 만들어주고요. 그러면 이 제조용 설계 도면을 가지고 파운드리, TSMC나 삼성전자 UMC, SMIC 같은 반도체 생산만을 하는 외주 전문 업체죠. 파운드리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OSAT는 이제 후공정 분야를 총칭하는 단어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를 살펴봤는데요. 파운드리부터 IDM 그리고 OSAT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국내 업체로는 네페스, 테스나, SFA 반도체, LB세미콘, 그리고 ISC까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또 한 가지 단어를 한번 살펴본다면 EUV라는 단어입니다. 극자외선을 이용한 초미세 공정의 핵심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 불화 아르곤 노광 장비에서는 실행이 불가능했던 7나노미터 이하의 초미세 공정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장비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OSAT 후공정 총칭하는 의미다라고까지 반도체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월요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잠정 실적 발표가 수요일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삼성전자 리뷰를 했습니다. 영업이익 9조 2천억 원에 대한 리포트였는데요. 영업이익 여전히 잘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앞으로도 2분기 더 좋아질지, 지금 삼성전자의 리포트와 그리고 실질적인 영업이익 발표치, 잠정 실적을 보면 어제로부터 그리고 그저께로부터 더 먼 이전에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에 대해서 8조, 7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잠정 영업이익 발표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9조, 그리고 9조 5천억 원, 심지어 11조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걸 봐서 시장 컨센서스가
잠정 실적 발표일보다 멀면 멀수록 조금 보수적으로 발표가 나오고 있고 그 이후로부터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꾸준히 10만 전자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요. 잠정 실적 목표치는 꾸준히 하락할 때도 하향 조정될 때도 잠정 목표 주가에 있어서는 꾸준히 우상향되고 있는 삼성전자다. 지금도 9조 원을 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10만 전자의 길 1월 달부터 3월 말까지 11주 연속으로 조정을 받아왔던 국내 증시와 삼성전자의 주가였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한번 출렁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잠정 실적이 잘 나와도 또는 부족하게 나와도 그 실적 이벤트 이후에는 한 번씩 출렁했는데 그때마다 한 번씩 일시적 조정이 오더라도 상승의 끝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 시마다 모아가는 전략으로 한 번씩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던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 투자에 능하신 분이라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만을 매수하거나 장기 투자를 하는 분이라거나 반도체 호황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씩은 살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어제와 오늘 연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제가 스튜디오에 직접 나가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날인데요. ISC라는 반도체 후공정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기업들 중에 유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메모리향 매출 비중이 높은가, 비메모리향 매출 비중이 높은가를 한번 살펴보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해 연말부터는 제가 반도체 섹터 올해 21년도를 준비하며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순서를 소부장이 아니라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으로 일단 나열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미 원익 그룹주, 원익 IPS나 원익 QNC를 원익 QNC를 본다 하더라도 이미 반도체 섹터의 많은 부분들, 많은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보다도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접근 가능한 기업들을 보시는 게 반도체 섹터에서는 접근 가능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ISC 후공정 업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후공정 업체 중에 테스트 소켓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생산 납품을 하는데요. 테스트 소켓이라고 하면 모든 반도체 분야에서 반도체를 다 생산하고 나서 이 생산된 부품이 반도체가 정상품이냐 불량품이냐를 판가름 짓는 데 사용하는 소모성 부품입니다. 반도체 테스트 공정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공정 전체를 통틀어서 결국 납품되기 직전에 파이널 테스트죠. 정상이냐 불량이냐를 판가름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반도체 호황기에 꾸준한 매출 증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규 반도체 개발에도 테스트용 컨택터로 함께 납품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발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소모성 부품이다. 반도체가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앞으로 더 실적은 좋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요. 비메모리향 테스트 소켓 매출 비중이 60%를 올 2월 달부터 넘겼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메모리향 테스트 소켓이 왜 중요하는가? 메모리 반도체는 그래도 공정이 간소화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공정이 고도화되고 미세화되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 후공정 업체들도 비메모리향 부가가치가 조금 더 높게 평가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SC의 비메모리향 매출 비중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다각화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가장 비중이 큰 기업의 비중이 10%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몰아주고 있어서 큰 매출과 수익이 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고객사들에게 각양각색의 매출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 매출 비중이 75%인데 그중에 몇 기업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굳이 매출과 실적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고객 다각화를 통한 매출 안정화가 잘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가가치가 높은 비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60%를 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실적도 실적이고요. 지금 ISC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소켓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집중해 볼 곳은 현재 올해 실적을 모두 다 반영한다 하더라도 PER 약 12배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소켓 제조로 보이는 리노공업의 PER 32배와 비교했을 때는 밸류에이션 매력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 먹거리노는 이제 FCCL이라고 하는 반도체 기판에 있어서의 밀리미터파 5G 안테나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물적 분할된 ITMTC에서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향 부품 생산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아직까지 실적에 반영되지 않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미래 먹거리 그리고 자회사로부터 나오는 연결 실적도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접근 가능한 권역에 있는 ISC 수요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목요일입니다. 원익 IPS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익 홀딩스에서 인적 불안된 회사고 앞으로 삼성전자의 캐펙스 투자에 따라서 원익 IPS 하면 국가대표급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업체이니까요. 앞으로 매출 증진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에서도 메모리 투자 재개의 반도체 장비 매출 지속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SK 하이닉스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SK 하이닉스의 핵심 낸드 생산 기지가 청주 공장입니다. 청주 공장에서 올해 10월 이전에 이제 원익 IPS에서 한 가지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금속 메탈 CVD 장비인데요. 반도체 8대 공정 중에서 금속 배관 공정에 활용이 되고요. 그 미세한 반도체의 금속 배선들 하나하나가 서로 합선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든 장비입니다. 일본의 도쿄일렉트릭에서 과점하고 있었던 장비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원익 IP에서 생산을 했고 개발을 했고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이미 사용 중입니다. 그러한 부분만 본다 하더라도 기술력 어마어마한 기업이다라고 보이곤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주가상 굉장히 고점 영역에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익 IPS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29일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때가 이 정도 라인이 됩니다. 그리고 추세선을 그어본다라고 한다면 이 추세 하단부를 일시 이탈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국가대표급 장비 제조업체 원익 IPS는 올해 꼭 보셔야 하는데 언제 보셔야 하는가? 추세 하단부가 왔을 때 보셔야 합니다. 라고 해서 10월 29일 말씀을 드렸고요. 다행히도 예상이 적중을 했고 70% 이상의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일부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슈팅이 나와도 어마어마하게 나온 위치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가시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자리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익 IPS를 사고 싶은데 아직 못 사셨다라고 하는 분들은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되겠고요. 기다릴 때 어디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적어도 5만 원 언저리까지는 좀 기다려보는 전략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4만 원 이하에서 매수한 분들이 5만 원까지는 기다리고 4만 5천 원까지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익 실현, 수익 실현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5만 5천 원 언저리에서 일부 되돌림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는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되겠다라는 기술적 분석 꼭 말씀을 드려왔고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1분기에는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반도체 장비
매출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현재 원익 ITS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좀 보수적인 장비 셋업 기준이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 매출이 더 좋아질 것이다. 1분기는 컨센서스 부합 정도가 마땅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 언저리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자 라는 말씀 재차 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연간 실적 꾸준하게 좋아지고 거기에는 조금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았으니까요. 이번 주 내내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짚고 가는 것, 지난해 연말부터는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 순서와 중요도를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순서와 상관없이 내가 접근 가능한 가격적 전략을 잘 세워서 들어가셔야 되겠다.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보시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첫 번째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덜컥 들어갔다가 조정기의 모든 조정을 다 몸으로 받아내지 마시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하는 기업들 꼭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 미래 먹거리나 가시적 모멘텀, 형 구간의 가격적 전략까지 보셔야 되는데 시끌벅적할 때 추세상 고점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제가 일부 잘한다고 한다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폴디드 줌 카메라도 그렇고요. 폴더블 폰 섹터도 그렇고요. 장비 섹터에서도 그렇고요. 신세계, 유통업종에서도 그렇고 너무 시끌벅적하기 전에 들어가시거나 시끌벅적했을 때 피크 때는 조금 기다려주시고요. 키움증권도 1월 11일이 고점 영역이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들어가셔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 업체, 반도체 섹터도 이제부터는 내가 가격적인 전략으로 접근 가능한 구간 기다렸다가 들어가시자 또는 추세 하단에 있는 기업들 ISC 같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도 소개해 드렸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자세한 보고서 모두 다 무란토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클립 영상과 함께 이 반도체 섹터나 제가 작전 리포트에서 함께 나눴던 섹터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회장, 토론회장이 열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와 오늘 반도체 섹터 리포트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